네, 반갑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또 살짝 밀릴 수 있다는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플러스 국면을 타고 있습니다만,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급 역시도 기관 매수세가 유입 중에 있습니다만, 요것도 살짝 불안하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쪽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을 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그랬습니다만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네, 중소형주 중심의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하락을 회복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올라가면 좋죠. 많이도 올라가면 좋은데 오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아침에 잘 오르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침 시작점이 상승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제 주말장 뭐라 그랬죠? 아침에 뜨면 오후에 밀린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서 시작한 모습들이 오히려 좀 부담감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유지를 잘 못해주고요. 11시경부터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11시 넘어서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수급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그래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사정이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1,4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가 지금 자꾸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많아지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연기금 애들도 지금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지금 다시 떨구는 형태의 느낌이고요. 금융투자는 매수를 확대해주고 있습니다만, 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박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넘겨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오다가요, 살짝 꺾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부담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일단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수급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모르죠. 오후 시점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즉 오늘까지는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계속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보시면은 저점이 잡히거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약세 국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은 반등세 나타났는데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배당락 들어가고 나서 지들이 싸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다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LG화학, SDI가 뒤로 또 밀려버렸네요. 네, 1.3%까지 더 떨어지면서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그다지 좋은 성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동차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죠? 네, 기아가 바짝 치고 올라가면서 또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0.48 정도 플러스 조금 나와 있고요. 현대차는 그냥 보합이죠. 네, 보합 수준. 그래서 뭐 특히 나쁜 건 아닌데 올라가는 성장 동력, 원동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좀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거 없고요. 은행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배당, 4분기 배당량 이런 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올라가는 패턴들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아직은 잘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근데 조금 위험하네요. 계속 눈에 보여지는데 이 조선주들의 지금 단기 하락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지라인에 조금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중소형주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2차전지가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세를 더 끄집어낼 것 같다는 이 얘기죠.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잔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 외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ANF는 지금 또 마이너스 진행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HPSP, 리노공업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뭐 더 많이 내리거나 현재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시기고요. 코스닥 쪽에 중성주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상승한 종목의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장세. 그러면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계좌 상황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568개가 상승이고요. 296개가 하락입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은 지수가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형주 쪽에서 하락적인 비율이 높았을 거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상승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거나 계좌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260개, 오늘 1270개 정도 상승이에요.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오늘은 거의 2000개 정도 되네요. 네. 2000개, 1700, 1800개쯤 되는 거죠. 1800개에 달하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락 종목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300개, 270개가 코스닥 하락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600여 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 하락률이다. 근데 여기에 대형주가 몰려있다 보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조금, 네, 뭐랄까 관망세 좀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승부는 네,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승 하락률 볼게요. 오늘 레버뷰 코퍼레이션 요것도 신규 상장이었네요. 뭐 일단 요것도 많이 상승했다 떨어진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 엑스게이트, PPI, 우리로까지 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났는데 우리로는 지금 상한가예요. 우리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는 코이버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고 테마주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빵빵빵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봐주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쾅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고요. ETF 섞여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34개,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8개잖아요. 근데 ETF 제외하고 나면 한 20여 개 정도 네,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24, 5개 정도의 종목이 오늘 1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 포인트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3.85까지 올라옵니다. ETF 제외를 하더라도요. 지금 한 3.5% 정도까지는 상승률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 근데 중소형주라는 거, 대형주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정도지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요, 에이스테크가 하한가 들어갑니다. 이거 말씀을 들었었죠. 요거 5G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해버리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것도 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쪽에 뭐 안테나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야, 이거 주가 올려놓고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요런 것들, 뭐,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DMENF, 아스트 이런 것들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대체적으로는 어제 올라왔었던 폴라리스 이쪽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ETF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낙폭 자체도 1%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계좌 수익률이 한 3%대 이상 나와야지 되는데 중소형주의 포지션을 잘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고요. 만약에 대형주 포지션이 많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에서는 조금 뒤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좌 상황은 아직까지는 플러스 국면 유지하는 게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오늘은 플러스 유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수익률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2% 정도는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수익률 까먹은 거 오늘 조금 보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제처럼 오후에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라면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은요, 삼성전자에서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 기아, 하이닉스, 자동차, 전차 군단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주도 매수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산 테스라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저거잖아요. 반도체, 공정 장비 이런 쪽 종목들이니까 그런 식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막판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매도는 거의 없네요. 네, 매도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 쪽은 유한양행, 에코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력 포인트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매도가 또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매도를 계속 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하고 이런 쪽,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금융 같은 경우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매도 규모가 아직까지는 네, 크게 집중되지 않았고요. 옆으로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 즉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포인트를 붙잡는 형태로는 작용이 되더라도 계좌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가 뭐 매도가 많이 나와도 빠져봤자 0.45%인데 계좌에 큰 영향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내려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오늘은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중요한 거는 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 그다음에 이제는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잡아내는 거에 주력하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승 포인트가 더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죠. 지금 오늘 위치에서는요, 오후까지 잘 지켜보시다가 저점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이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은 오후에 밀리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매수를 꼭 하신다고 한다면 3시 넘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